공룡은 왜 거대할까요?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체중이 약 100톤에 달했는데 인도 코끼리 20마리의 무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람과 아르헨티노사우루스를 비교하면 척추 뼈 하나가 사람만 할 정도로 그 크기는 압도적입니다. 심해 생물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같은 과의 친척들과 비교하면 어마무지하게 큰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룡과 심해 생물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공룡이 온 지구를 덮은 시기는 기원전 2억 5,190만 년 전부터 기원전 2억 130만 년 전까지 총 5,060만 년 동안 이어진 쥐라기인데요. 어떤 생물학적 사건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적합한 환경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시기에도 그랬습니다. 쥐라기의 직전 트라이아스 말기에는 극지방에서 극지방까지 대륙이 판게아라는 초대륙으로 묶여 있어서 세계는 덥고 평평하며 매우 건조했습니다. 이때 대규모 화산 폭발로 전 세계를 따뜻하게 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지구가 온난화되어 바다의 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더 많은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증발됩니다. 이 수증기는 대기 중에 상승하면서 냉각되고 이 과정에서 물방울이 형성되어서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표면 온도가 더욱 높아지면 더 많은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들어가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비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는 판게아라는 모든 대륙이 뭉쳐진 형태였기 때문에 낮고 건조한 땅에 비구름이 오는 것을 막아줄 큰 산맥이 없었고 이미 다량의 수증기로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바다로 나아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구름들이 대륙의 안쪽 구석구석까지 밀려들어와서 전 세계 단위의 장마가 발생했고 이 장마는 200만 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 장마를 카르니안절 우기라고 합니다. 얘기만 들어보면 물이 많아진 지구는 모든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했을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난 2020년 영국 리즈대의 지질학자인 자코포 달 코르소는 카르니안절 우기 사건은 5대 대멸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35%에 달하는 해양 생물 속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우기가 지속된 결과 강이 형성됐고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다량의 무기업류들이 바다의 부영양화를 불러와 바다 표면에 해양 플랑크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바닷속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골 어류는 5,162% 가까이 다양성이 감소했고 암모나이트류와 코노돈트류 역시 큰 타격을 입었으며 또 탈라토사우루스 같은 해양 파충류도 이 시기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지만 공룡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기의 초기에는 생태계 내의 비율이 5%에 불과했던 공룡이 우기의 후기에는 90%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먼저 식물종의 변화입니다. 우기 이전 육지가 건조했을 때는 키가 작은 초목들 위주였지만 강우량이 늘어나면서 침엽수나 소철류 같은 키가 크고 잎과 줄기가 질긴 식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룡들은 여타 초식 동물들과 달리 소화를 도와주는 위석을 지니고 있어 식물들도 쉽게 먹을 수 있었고 먹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룡의 신체적 특성입니다. 공룡들은 기낭을 지닌 덕분에 당시와 같이 산소 농도가 낮았던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호흡할 수 있었고 또 직립보행을 할 수 있어서 그 어떤 동물보다 빠른 기동력을 갖춘 덕에 먹이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면 비가 많이 오는 동안 그 환경에 맞는 식물들이 더 잘 자라게 되었고 그 식물들을 먹는 공룡도 덩달아 더 잘 생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룡의 크기는 왜 커졌을까요? 과학자들은 그 첫 번째 이유도 공룡이 몸속에 가졌던 기낭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공룡이 최초로 지구에 등장하기 직전인 고생대 페름기 말 지구의 산소 농도는 사상 최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룡은 몸속에 기낭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기낭이라는 것은 폐에 연결된 공기 주머니로 지금의 새들도 갖고 있는 신체 기관인데요. 공룡의 화석을 보면 기낭이 자리 잡은 곳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기낭은 중력으로부터 받는 힘을 줄여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몸집이 큰 공룡에게는 몸무게를 30% 이상 가볍게 해주는 기낭 덕분에
움직이며 사냥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낭도 공룡의 크기가 커지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룡들이 크기가 커진 이유 중 하나로는 당시 먹이사슬의 바탕인 식물입니다. 쥐라기 때는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대 8배까지 높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물들의 광합성 양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고 식물의 크기도 엄청나게 컸으며 성장 속도도 무지 빨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발견된 소나무의 조상격인 송백류들은 둘레가 3m에 높이도 60m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나 식물들의 영양 성분은 형편없었고 단백질 합성량도 떨어져서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 초식 공룡들은 엄청난 양의 식물들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트라이아스 후기부터는 곤충들이 번성하면서 식물들도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보호해야 했고 이를 위한 진화를 거듭하여 질겨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초식 공룡들은 억세고 질기며 커다란 식물들을 대량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소화시켜야 했습니다. 초식 공룡들은 소화를 위해 위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덩달아 크기가 커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룡들이 커진 이유는 대기 중 산소 농도 때문입니다. 트라이아스 초기에는 지구의 산소 농도가 지금의 15%로 추정되지만 쥐라기로 넘어오면서 지금의 130%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소는 동물과 식물, 심지어 미생물과 바이러스까지 모두 동일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밑바탕입니다. 바로 호흡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호흡을 통해 포도당과 물,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ATP라는 에너지 전달에 최적화된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ATP가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이 되어야만 각각의 세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높으면 더 많은 ATP가 만들어지고 더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공룡들이 당시의 자연 환경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들다 보니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심해 생물이 거대해진 이유는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